인투셀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인투셀 돌발 악재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죠. 갭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급락을 하고도 말았는데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한가까지 추락을 하진 않고 낙폭을 다소나마 좁히면서 마감을 했다는 점이 있죠. 26% 정도가 하락을 하면서 상장 이후에 최저치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ABL 바이오가 동사의 ADC 플랫폼 기술인 넥사테칸에서 발생한 특허 문제를 이유로 기술 이전 계약을 해지했고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극도로 위축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좀 현재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이번 문제를 체크를 해보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 김사부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100% 완전히 무료로 시초가방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동안 김사부가 각종 증권경제방송에서 계속해서 최우수 전문가로 선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종목 선택에 대한 탁월한 능력 때문인데 이런 산전수전 공중전 모두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초가방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번 시초가방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인투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사부의 시초가방은 하루에 최대 3종목까지만 하는데 일단 추천 당일에 매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물려서 고생하는 일은 전혀 없죠. 그러면 종목들 이번 주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7월 7일 월요일이었죠. 다날 그리고 또 GNC에너지 두 종목을 해드렸어요. GNC에너지 매수가 대비 7% 이상 상승 중이니까 34,6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안내를 드렸고 다날 매수가 대비 13% 이상 상승 중이니까 10,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죠. 1시간 반 만에 두 종목 모두 매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에는 애경케미칼과 오름테라퓨틱을 해드렸는데요. 오름테라퓨틱이 매수가 대비 10% 상승 중이니까 21,4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고 애경케미칼의 경우는 매수가 대비 12% 상승 중이니까 13,7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일 시장에서는 이제 시초가로 쉬었는데요. 이게 이제 김사부 개인 스케줄 때문에 그랬습니다. 과거 이제 직장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후배들, 지인들이 이제 조참 모임을 가지는데, 현재 자산운용사 대표로 있는 후배도 있고 또 아직까지도 현직에서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몇 명에서 이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그리고 또 종목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고 이런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런 시간이 있는데 이럴 때는 시초가방은 쉬게 됩니다. 양해를 부탁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10일 오늘 시장에서는 CNC 인터내셔널이라든가 미트박스 이민온시아 이렇게 세 종목을 해드렸는데요. 미트박스가 8% 정도 수익을 올려드려서 18,000원 이상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드렸었죠.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최근 들어서 이제 여타 화장품 주식들에 비해서 좀 상승률이 적었다가 뒤늦게 일단 시동이 걸리고 있는데 오늘도 10% 정도 상승이니까 45,2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했는데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계속 이어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민온시아는 매수가 대비 20% 이상 상승률로 6,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로 했는데 일단 임상 실험에 대한 성공적인 모멘텀 미리 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초값부터 매수를 해서 일단 6,000원대에서 매도 타이머를 잡아드렸는데 탄력이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시세의 반전들이 이끌어 나가면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또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이 되겠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세 종목 오늘도 해드려서 모두 수익들을 챙겨드렸는데 7월 들어서는 적중률이 퍼펙트합니다. 하나도 아직까지 손절한 종목이 없어요. 벌써 3분의 1이 지나고 있는데 그만큼 모멘텀이 있고 또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공략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이나믹하게 시대의 변동성이 크니까 다이나믹한데 일단 전체적인 시장의 굴곡을 거치더라도 편안하게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줍니다. 이게 이제 시초가방의 장점이죠. 이 모든 것이 100%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입장을 하고 싶다라면은 뭐 상단에 김사부 개인 번호 있습니다. 그래서 010-8329-9609로 지금 바로 김사부라고 문자 하나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 다음 주면 끝나요. 그래서 김사부라고 문자 넣으시면 되는데 시초가방에서는 목표가 있습니다. 한 달 목표 100% 수익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엄청 어려운 것 같죠? 하지만 지금 확인을 시켜드렸다시피 매일 10% 정도 평균 수익들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20거래일이잖아요. 그럼 10% 하면 200%의 단순 계산으로 해서 그런데 200% 하면 부담이 너무 크죠.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가자는 측면에서 100%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충분히 조기 달성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다이내믹하면서도 편안하게 흔들림 없이 수익을 챙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지금 바로 김사부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인투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돌발 악재죠. 돌발 악재가 나왔는데 이 돌발 악재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이벨바이오가 지난해 10월 달에 이 동사와 ADC 플랫폼 기술 도입을 했는데 이 계약에 대한 것들의 해지를 어제 9일이죠. 9일 통보를 했습니다. 기술 도입한 인투셀의 넥사테칸 기술에서 발생한 특허 이슈로 인해서 해당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 특허가 미확보되거나 또는 3자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거는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불확실한 부분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에이벨바이오 측에서는 뭐 계약 당시에 진행한 특허 분석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에 물밑에서 숨겨둔 잠수함 특허를 발견을 했다. 표현이 참 좋죠. 잠수함 특허를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 인투셀에 기한 내 해결을 요청을 했지만 결국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계약을 해지를 했다라고 밝혔었죠. 이 잠수함 특허라는 것은 숨겨놓은 특허, 그러니까 물밑에 잠겨져 있는 그런 숨겨져 있는 특허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허 출원을 계류를 시켜놓고 있다가 해당 기술의 출원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투자를 한 이후에 특허를 받은 후에 소송을 거둬서 로열티를 받아내는 특허를 말하는 것인데 사실 이 잠수함 특허가 있는 줄 모르고 시장에 진출하면은 역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신약 개발 업체들에서는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그러면은 인투셀의 경우에 이제 그동안 사실상 ADC 분야에서 이제 강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 기술 이전 실적이 과연 얼마만큼 있었느냐 이것들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인투셀이 이제 기술 이전하는 것들은 2022년도에 스위스의 ADC 테라퓨틱스가 있었죠. 그리고 또 2023년도에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일단 공동 개발하기로 했었고, 그리고 또 지난해 2024년 10월에 에이벨바이오 바로 이제 이번에 계약을 해지한 이런 세 건이 있었는데, ADC 테라퓨틱스의 경우에 2023년 12월 달에 물질 이전 계약과 옵션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이후에 기술 이전 계약으로는 진전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파트너링이 해제가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성 바이오에피스와는 체결한 계약이 이제 공동 연구 계약이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빼놓고, 그리고 이번에 일단 에이벨바이오가 기술 이전 계약을 해지를 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들은 거의 없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에이벨바이오가 특허 이슈 문제로 삼은 넥사테칸의 경우에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협업에 대해서 활용이 된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과연 삼성과도 어떠한 공동 연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넥사테칸에는 30종 이상의 약물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기술이 적용이 됐다고 해서 삼성 바이오에피스와의 협업이 무산이 될 가능성까지는 좀 앞서가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현재 시장의 중론이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되고도 있습니다. 이번에 특허 문제가 불거진 넥사테칸 시리즈 중에서 에이벨바이오가 선택한 것은 NXT3였었습니다. 따라서 화물의 범위가 이와 같이 크게 겹치지 않는다면 선행 특허와 충돌 이슈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도 보고 있는 것들이 현재 시장의 전체적인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일단 인투셀은 관련 특허를 출원할 당시에 같은 구조 약물의 그 중국 특허가 먼저 출원이 됐지만
국제교전상 보장이 되는 18개월의 비공개 기간으로 인해서 이를 좀 파악하기 어렵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벨 바이오의 기술 이전할 무렵에도 이 기관과 중첩이 됐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했었는데 일단 최근에서야 18개월의 비공개 기간이 끝나면서 특허 침해 분석 과정에서 중국의 선행 특허가 공개된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뒤늦게 발견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단적으로 이제 그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이 협업이 어떻게 될지 이제 100%를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은 이 넥사테칸 시리즈에 포함이 된 30여 종의 약물 중 일부가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 일부는 별개의 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화합물의 범위가 중국 특허와 충돌이 있는 약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공동연구가 중단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은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이런 그 특허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돌발 악재가 나와서 그만큼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줬다면 한가까지 추락을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지금 보시면 일단 충격을 받고 나서 장 초반에 충격을 받고 나서 이렇게 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계속해서 거래가 수반이 됐단 말이죠. 이는 오히려 이제 이런 기회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세력들도 일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수급 측면에서 보면 투신이 대거 매도를 했고 또 이에 따라서 이제 기관 투자가의 매도 물량이 출현했고 외국인 투자가도 10여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매도에 대한 물량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대규모 압력들이 나오진 않았다. 만약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더욱더 매도 공차를 강화시켰다면 한가까지 시켜나가고 이 구간에서 거래가 없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감내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일단 추락이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일단 뭐 동사의 경우에는 공모가가 얼마였었죠? 17,000원이었는데요. 사실상 현재쯤에도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공모가 예약까지 떨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오늘과 내일 금요일 정도죠. 어느 정도 충격은 좀 진정이 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25,000원대를 전후로 해서 이렇게 지지 라인들 한번 힘을 받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 오늘과 같은 급락세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제 일단 마지노선을 설정을 해드린 것인데 금요일 정도에는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나오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다시 크게 떨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래량 측면에서 좀 더 회복이 돼야 되겠죠.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거래량이 이제 최근 들어서 서서히 회복이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또다시 이 거래량 측면에서 뭐 30만 주, 20만 주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2, 30만 주 떨어져 버리면 안 되고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거래량이 50에서 100만 주 정도씩은 계속해서 수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단 금매물들 나오는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거래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뒷받침이 되면은 한 단계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듯이 저가 매수의 찬스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바이오 섹터의 경우는 이런 변동성을 잘 활용을 해야만 수익을 높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동사의 경우에 그동안 이제 ADC 부분에서의 상당한 이제 강자로 평가가 됐었고 이번에 이제 돌발 악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에 회사의 기조적인 자체를 흔들리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일단 앞으로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뒷받침이 된다면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중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활용할 수가 있겠다. 즉 일단 이번 악재를 이용을 해서 이 찬스로 포착을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고점에서 물려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4만 원대 이렇게 매수를 한 부분들 이번에 이제 쫓아가면서까지 추격 매도에 나서는 것들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격 매도는 오히려 일단 평균 단가를 맞추기 위한 과정들이 평균 가격을 낮추기 위한 과정에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을 잡아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금요일과 다음 주 중에 이 타이밍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타이밍은 현재 예측보다는 실시간으로 이제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을 김사부가 해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에 첫 번째 링크를 누르고 이런 양식들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인투셀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인투셀이라고 적어주시고 매수 가격이라든가 비중 등을 적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적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김사부가 추가적으로 매수에 대한 타이밍 타점들 잡아서 안내를 드리고 또 일단 상승 시에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일단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위기를 기회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링크는 종잣돈을 가지고서 올해 연말까지 기본적으로 한 5배 정도 불려보고 싶다. 이런 야망이 있는 분들. 열정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한 달에 기본적으로 100% 수익을 올려보고 싶다. 다이내믹하지만 편안하게 수익을 챙겨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죠. 지금 좋은 찬스가 되니까 상단에 김사부 개인 번호로 지금 김사부라고 문자 하나 주시면 월간 목표 100%를 위해서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